어제 윤선이 밤에 톡 와가지고 자기 그 내일부터 자습하냐고 한다 이러더니 안 한대 이 나쁜 사람이. 자 일단 해봅시다. 윤선이 하연이 세연이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야 늦은 주제 지금. 그럼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은 민영이랑 서영이밖에 없어요. 민영이랑 서영이. 나는 한 30분 남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지금 저기 수연아 내가 줄게 내가. 자, 일단 봅시다. 오늘 그 함수의 최대화 체크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그냥 이제 문제가 개별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는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별 게 없다. 자 볼게. 그 책으로는 268쪽이고요. 강의노트는 뭐 4페이지인 거지. 근데 244거 아니야? 응? 뭐? 있었어? 나온 게? 아니 그때 2, 4, 3까지 나왔어. 리얼리? 네 진짜 제가 책에다 챙겨놨어요. 안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닌데? 이건 할 생각이 아닌데? 쌤 기억이 잘못되었었군요. 저거 하고 합시다.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자, 다시. 그러면 244페이지로 갑시다. 244페이지. 이 계획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앞에 개념 한 페이지 설명했었다 맞지? 개념 설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아마 y는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 기억이 나니? 수연이는 왜 하얀 표정이지? 나의 머릿속에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고. 자, 간단하게 리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결국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함수의 그래프.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쌤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증감의 판단이야. 증감의 판단. 그렇지? 네, 증감을 뭘로 판단한다고 했었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본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지는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 한다고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플러스 우리가 3차나 4차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한 권 전체에서 거의 3, 4차를 메인으로 배울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자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미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 4차 개요를 기억해야 되고, 쌤이 부탁한 거는 3차는 3가지, 4차는 4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달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3차는 어떻게 생겼었지? 3차 3가지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적당히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어. 4차 4가지는 이렇게 극대역소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나 아니면 약간 아프리카 이런 모양 혹은 이제 반대쪽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극소만 가지는 형태, 그리고 2차 함수랑 거의 똑같은 모양, 이렇게 총 4가지의 개념이 있었어. 그러니까 괜찮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양보다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럼 미분 가능하다가 뭔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의는 뭐였지? 서영아, 정의 혹시 기억나니? 미분 가능하다. 정이요? 천천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 존재한다고, 미분계수 존재한다는 말이 결국 미분계수가 뭐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극한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말이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지? 혹시 이것도 기억하는 사람 있어? 부드럽게 연결. 오, 그치. 부드럽게 연결해. 여기서 이제 사실 의미를 두 개 담고 있는 거지. 하나는 이제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는 이제 부드럽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즉 뾰족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건 y는 절대값 fx 꼴이거든. 이 꼴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x축 아랫부분은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려서 그리면 이제 절대값 f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근데 그랬더니 뾰족이 몇 개 생겼어? 하나, 두 개, 세 개나 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미분이 몇 개 생기는지, 혹은 미분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 f가 미분 가능한 수다. 그럼 그때 이제 절대값 f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기면, 일단 f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전부 다 뭐해? 미분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x축과의 교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f가 제로일 때 생각해 보자고. 쌤이 저기 f가 제로라는 말은 f의 x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때 만약 f 프라임이 0이 아니면 그러면 미분이 뜨는 거지, 아까 저기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 이가가 되는 거야. 쌤이 예를 들진 않았지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어떤 사차함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접힐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 여기서는 미분 가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지금 내가 244페이지에서 보게 되는 문제들은 결국은 절대값 fx-k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y는 fx를 그리겠지. y는 k로 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k를 u x축으로 이제 x축으로 보는 거지. 삼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y는 k를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y는 k를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이게 이제 저 절대값 fx는 k,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미분 불가능이라는 걸 체크하라고 하면 그냥 y는 k와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이를테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만 생기게 이제 k를 선택하래. 그러면 k가 이렇게 그려서 이 극소보다 아래 있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서 극대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y는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만 생기겠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정민이 질문 있니? 그냥 결국은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 그 흐름에 대한 이제 논리가 잘 따라오고 있으면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따라오고 있지 않을 때는 뭘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리는 괜찮니?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 그래서 요각 해볼게요. 요각. 2번을 보게 되면 fx가 주어지기를 x 4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그럼 이제 4로 꺼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을 넣으면 일단 0이 되지 않는군요. 세제곱에도 왜 제곱이라고 써버렸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도 0 되겠군요. 그렇지? 네, 그래서 소실하게 하겠습니다.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잖아, 맞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뿔 이렇게 되겠지. 고조선 긋고 감소하다가 멈칫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때 문제에서 이제 함수 gx가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과 그때의 a의 값을 구하시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y는 k를 이렇게 그었다고 쳐봐. 우리는 지금 gx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절대값 fx-k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y는 fx 그리고 y는 k 그리고 y는 k 아랫부분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k가 x축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정말 생각 한번 더 어렵겠지. y는 fx를 그리고 y는 k를 그리고 y는 k를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그러면 y는 k가 새로운 x축이 된다. 괜찮니? 자, 봅시다. 이렇게 그으면 미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이렇게 만나게 그어버리면 몇 개 생겨? 최종표적 2개 생긴 거야. 맞지? 여기도 어떻게 돼? 2개 생겨. 뭐밖에 없겠어?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요렇게 긋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분이 생기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결국 이제 요점의 x좌표 찾는 게 요구 사항이 k도 구하려고. k는 여기가 얼마니?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k는 f-1이 될 겁니다. 대화합시다. 1, 마유, 뿔 8, 뿔 13. 그러면 얼마야? 16인가? 맞나?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A는 이렇게 구합시다. 우리 혹시 4차 함수 비율 관계 기억하고 있니? 요 길이가 3대 1입니다. 여기가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 이렇게 보는 거죠. A에서 미분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20번도 똑같은데? 얘는 맞지? 421번 해봅시다. 오, 주희씨 안녕. 자, 읽어봅시다. 자, 최고 차항에서 1인 3차 하지마. 윤성이가 언제 오는지 왜 이렇게 아무튼 문제가 왜 다 듣는 것 같아. 모를 수 있나? 내가 이야기를 안 했나? 네? 이야기를 안 했나 지난주에? 안 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 지우는 어제 미적분 낼 수업 있는 거 맞지? 물어봐서 맞아 라고 해서 근데 지우는 학교 때문에 누군가 연락 왔었어. 다 읽읍시다. 자,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fx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3차 함수. gx는 그냥 a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fx는 x는형에서 극대값 27을 가지고 fx-gx는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다시. 그러니까 x는 0에서 극대 27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fx-gx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3에서만
해석한 미분. 근데 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점은 두 개를 교점 두 개. 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근데 fx는 gx는 몇 차 방정식이야? fx가 몇 차? 3차. gx는 몇 차? 1차.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괜찮지? 근데 이제 그런데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y는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 함수가 사실 결국 fx는 gx의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은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겠지. fx 마이너스 gx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실근도 두 개라고. 실근도 두 개라고. 괜찮지? 그럼 fx 마이너스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결국은 이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여기가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라는 이 함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된다는 말은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접었을 때 저기서 뾰족이 생길 테니까. 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맞지? 네, 둘 중에 이제 뭐가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 x는 0에서 극대값 27이라고 했거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니 그냥 바로 두 개 써놓자. f 프라임 제로가 얼마란? 제로란 얘기야. 맞지? f 제로가 얼마란 얘기야? 27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도 알고 있냐면 g 제로가 제로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결국 fx 빼기 gx라는 이 함수는 x는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야? 27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괜찮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 왼쪽에서의 모든 함수값이 0 이하잖아, 그렇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정보가 모자란데. 자, 잠깐만. 그럼 이제 fx 빼기 gx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거꾸로 썼군요. 여기가 제곱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지 지금?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냐면 f0 빼기 g0, 즉 이 친구의 0에서의 함수값이 27이라는 정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0이 0이고 f'0이 0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x가 ax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등식이 몇 개 나와? 등식이 두 개 나오지. 그럼 a와 알파 다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x의 독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해봅시다. 일단 0 대입할게. 여기다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7이라서 알파는 뿔마 3이 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잖아. 따라서 알파는 3이 될 겁니다. 이제 fx는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제 ax, gx 대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f'0이 0이라고 이용하면 이제 a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괜찮니? 자, 약간 사실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확실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에서 이제 fx는 gx의 실근이 두 개, 교점이 두 개로부터 뽑아내고 이제 fx 빼기 gx로 넘어가기를 바라면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걸로 넘어가서 y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추론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접근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알파를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fx를 여기 미정계수 a까지 결정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쌤이 고민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산해야 됩니다. 상황을 추론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을 하지 않고 잠깐만 머리를 쓰겠습니다. 오, 가능하긴 하군요. 자, 근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fx와 gx의 직접적인 어떤 비교로 접근을 하게 되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7cm입니다. 그 다음 fx와 gx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거기서 교차해야지만 미분이 생깁니다. 그걸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으면 그래프가 결국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편의상 아까 했던 대로 알파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실근은 뭐라고 했지? 세 근의 합이 fx는 gx라는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그 gx에 의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이차원 계수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가 이제 요 점의 x좌표.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편의상 별이라고 합시다. 3 곱하기 별이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이 0과 알파가 0과 알파는 또 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잠깐만 조금만 더 머리를 쓰겠습니다. 알파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리수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쌤이 착각했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0과 알파의 가운데도 별이라고 쌤이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친구랑 팽한 접선이 되었을 때 이제 이거랑 이 친구의 그 종점이 별이 돼야 되는 사실. 그래서 0과 알파의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군요. 이거는 쌤이 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할게. 일단 이렇게 푸는 게 모범적이긴 합니다. 아마 머리를 더 굴리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건 오히려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런 레벨까지 생각을 이어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이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봅시다. 3번 다음 페이지. 일단 이 첫 번째 그 앞에 설명을 중간에 들은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 처음부터 잘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였던 건지는 알고 있겠지. 하면 괜찮아? 이렇게 주연은 사실 뭐 중간에 들어와서 모르겠지 뭐 말이지. 일단 요 페이지는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뭐냐면 이제 fx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입니다. fx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fx-t, 절대값 fx-t가 미분 불가능 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미분점 개수가 당연히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봤다시피 개수가
t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새로운 함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gt는 함수값이 0 이상의 정수인 거야. 왜냐하면 개수는 홍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0.2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개수 함수는 0 이상의 정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f'x는 0, f'x는 0의 실근이 1과 4밖에 없대. 근데 얘는 3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이제 1과 4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gt는 t는 2와 마이너스 25에서 불연속이래. gt는 t가 마이너스 2, t가 2와 그 다음 마이너스 25에서 만 불연속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야? 2와 마이너스 25에서 뭔가 이 교점에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야 불연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보다 큰 실근을 가진 가조건에서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가진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 가조건에서 f'x의 그래프를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에서 접하고 4에서 통과하는 그래프. 두 번째는 이제 1에서 통과하고 4에서 접하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질 수 있거든. 괜찮지? 그럼 이제 마마뿔이니까 얘는 그래프 그려지기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맞뿔뿔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는 2와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하다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그래프는 y는 t 직선 긋고 접어올린다. 괜찮지?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럼 불연속이 그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 계속 0개인 거야. 언제까지? 여기 접하는 그 순간까지 0개야. 이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접히면서 뾰족이 2개 생겨서 미분점이 2개 생기는 거야. 다시 언제 또 변화가 생겨?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치, 거기 한 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결국 개수가 바뀌는 곳이 몇 번이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이잖아, 맞지? 근데 그때 값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5와 2라고. 괜찮지? 그러니까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5고 요 점의 y좌표가 2라는 얘기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25고 여기가 2라는 얘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우리가 여기가 1이라는 사실과 4라는 사실, 1, 4라는 사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0이 돼. 근데 GT가 불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불연속이 뭐지? 불연속이 뭐지? 일단 대답 못하면 꿀꺽 때릴 거니까 빨리 눈에 풀어놓고 뜨동뜨동 하십시오. 미분계에서 준비한다. 그거는 왜 미분 그거는 불연속. 불연속. 근데 다 얘는 다 불연속인 거 아니야? 미분 불가능이랑 불연속이랑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근데 개수. 불연속은 그래프가 끊어지는 거잖아. 근데 개수 함수니까 계속 불연속인 거 아니야? 이때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아니 그냥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야? 뭐가? 이때 개수, 이때 t가 이 값일 때 개수가 몇 개야? 불연속점이 있어 없어? 미분 불가능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0이잖아. 이때도 0, 0, 0, 0, 0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럼 불연속이 아니야. 그 1이 되면 불연속이 되는 거고. 그래, 그래서 여기 불연속인 거죠. 바뀌는 거죠. 개수가 바뀌는 곳에서 불연속이야. 개수 함수. 사실 뭐 어렵지 않은데 마이너스 25? 영향의 정수를 정력이라 생각했어. 자, 일단 그래도 할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불연속점 0개. 그리고 여기서 딱 여기까지 색칠까지 0개. 여기 2개로 바뀌어. 그리고 2가 될 때까지는 불연속 계속 2개다가 2일 때 불연속 때문에 1개로 줄었다가 다시 2개로 바뀌어. 이런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와 2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이게 y는 ct 함수인 거지. 자, 그럼 다시. 어쨌든 요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이게 1대 3이라서 여기가 3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0이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여기가 3대 1이라서 여기가 5가 될 거야. 이걸 왜 썼냐면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가진대.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x축이 여기 이렇게 잡힐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5라서 그 사이에 x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실근은 이 친구와 이 친구만 생겨. 그 실근은 4보다 더 작은 애들밖에 없는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를 봤더니 어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4니까 4보다 큰 쪽에서 실근을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되는 유형이다, 그 개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다 했는데 왜 4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형인지 찾았고, 그다음에 이 극소값이 얼마고 여기 요 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도 다 찾았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f-1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이제 관계식을 찾읍시다.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은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근을 가진다요? 세제곱 인수를 가진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x축과 접한다. 오케이? 정확히는 짝수 중근을 가지는 거야. 4중근을 가져도 저렇게 그려져. 근데 홀수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돼? 홀수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접하면서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어차피 몇 차 방정식이야. 방정식 만들어봤자 최대 4차잖아. 아니 그냥 4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홀수 개의 근을 최대 많이 가지면 몇 개 가지는 거야? 3개, 한 개는 3중. 저런 이런 접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3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2라는 방정식이, 다시 요 함수값이 2니까 fx는 2라는 방정식이 뭐를 저기 1을 3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5를 나머지 한 근을 가지고 5를 나머지 한 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럼 이 4차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 fx-2는 0과 동등한 방정식이 될 테니까 x-1의 세제곱 곱하기 x-5가 제곱하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질문 있어? 질문 있어? 한이 질문 있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디냐? 256쪽부터, 그러니까 사실 256쪽부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좀 넘어가서 우리 최대쳐서 그냥 바로 갈 겁니다. 지금 쉬었다. 대선에 경제를 해봤어요. 주에 8시 반에 나왔어요. 어? 12시 반?